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는 스스로 배우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요. 거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봐요. 교육이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성장할 때 옆에서 부모들이 도와주고 학교에서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현재 일선에서도 제가 배움 중심의 수업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하고 다녀요.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요즘 학교 현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이죠. 가르침 중심의 교육은 사라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냐? 배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가지고 현재 선생님들도 수업을 바꿔가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본성이 안 맞다니까? 아까 사바나지 얘기해서 우리 뇌 속에는 어른이 가르쳐가지고 배우는 그러한 심리적 기제 모듈이 안 만들어졌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교육을 정의하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까 봐요. 아이가 스스로 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지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들 이거 잘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들 집에서 지도할 때 아이를 데려다고 계속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기준에다 기준을 끌어든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요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가르친다는 말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학교 폭력이 생기고 애들이 배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공부 상처를 받고 반항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이유가 우리 본성에 맞지 않는 가르침 중심의 교육을 해왔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들 본성에 맞는 배움 중심의 수업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교 폭력도 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갈등도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본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집에서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봐요.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다가 아이를 끌어들여 가지고 강제로 집어넣겠다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억압이란 말도 들어가 있어요. 강요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가르침이라는 말은. 제가 좀 비화되었나 이 얘기?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 중심 아이를 억지로 변화시키는 교육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본성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냐? 어머니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냐? 퀘스천마크가 생기나 안 생기나요? 생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봅시다. 네. 자요.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외부 통제로 외부 통제로 아이를 변화시키는 법. 쉽게 말하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변하게 하는 것.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본성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우리는 결국 어떻게 가야 하냐면 우리 본성에 맞는 좋은 교육을 하려면 이렇게 간다고. 아이들을 스스로 변화시켜야 돼. 참 좋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고민해봐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변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니하고 어서 오세요. 지금 오셨어도 괜찮아요? 네.
어머니하고 제가 이만큼 좀 생각났네 이제.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뭐가 좋아야 하냐면 관계가 좋아야 해요. 교육이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말이죠. 내가 자, 여기 앉아갖고 청석해. 이게 참 어머니도 이거 불편하셔가지고 큰일 났네. 이게 의자가 작아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이걸 많이 봐요. A라는 학생이 있는데 B라는 선생님하고 C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지도를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C라는 선생님이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지도했는데 했을 경우에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아이는 왜요? 하면서 덤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이 아이 지도하지 말아야 해요. 지도할수록 관계가 더 나빠져요. 이 선생님은 그럼 뭐부터 해야 하느냐? 이 아이하고 관계 형성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져요.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 속에서 나와요. 어머니하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예. 그래서 저는요, 좋은 관계란 제가 지금까지 주례를 한 대여섯 번 썼어요. 주례사에 딱 한마디 들어가는 고정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나에게 와 닿기 때문에 이 주례사에 꼭 얘기를 해요. 어머니들 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머니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 생각만 얘기해주시면. 서로 듣고 네. 말하고. 네, 맞습니다. 서로 듣고 말하고. 맞아요.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어머니는 네. 질문하면 좀 어떻게 부담스럽죠? 네, 근데 제가 그 감동받았던 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란,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이런 거 너무나 좋은 말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다. 그렇게 써놨어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다. 어머니들 혹시 집에서 남편들 변화시키려고 할 때 변하던가요? 아마 안 변할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나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관계란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 그 말이거든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인도 사랑이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나란히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하나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잘 안 되죠, 그것이.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털털하거든요. 신혼 때부터 털털한데 지금도 내가 이제 60도 넘었는데 지금도 털털하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의견 드리면 있는 그대로 서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그게 빠져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도 말이죠.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아기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해요. 그것이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줄 때 어떻게 들어줘야 하느냐. 지금 설거지가 있는데 애기가 유치원 갔다 왔어. 근데 뭐라고? 그려. 이렇게 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는 일 딱 멈추고 아기를 바라보고 아이의 눈동자를 보면서 아기의 일을 잘 들어주려고 해요.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줘야 한다니까? 진정성을.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그 연구한 사람들 얘기 보면은 말로 전달되는 것은 3%뿐이 안 된다대요. 그 책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말로 전달되는 건 3%뿐이 안 된대요. 말하는 몸짓이나 표정 같은 걸로 전달되는 것이 97%라고 그래요. 아니, 저 거꾸로 말했다, 제가. 7%라고 93%라고 그래요. 네? 말로 전달되는 건 7%뿐이 안 된대요. 비언어적인 걸로 전달되는 것이 93%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기의 얘기를 들을 때 저는 3가지 귀로 들으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 귀하고 또 하나는 온몸으로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온몸으로. 그래야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 그 말은 나를 존중해준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것이 잘 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네 아이의 얘기를 진정성을 갖고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아이한테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아이들이 느껴요. 그것이 어려워요. 듣기만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듣기만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상담가들이, 상담하는 사람들, 심리치료하는 사람들, 남의 말 듣기만 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듣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다 갖고 있을 때 괴로움을 누구를 통해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는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버리면 마음속에 있는 심리치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잘 들어주고 그걸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 말이죠. 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라. 나 이렇게 해도 시간이 될랑가 모르겠네. 원장님, 좀 너무 더 괜찮아요? 이거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아이의 문제를 선생님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이와 관계가 나빠진다. 그러지 말고 아이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받아주라. 행동까지 받아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만 받아주라 그 말이에요.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은 아이가 스스로 변하려고 궁리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말이죠. 아이의 그대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잘 들어주면은 아이는 우리 선생님이 나를 진정으로 존중해 주는구나,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가 스스로 변화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상황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경우는 방향도 제시해주고 안내도 해줘야겠지만은 결정권은 아이한테 주라 그 말이에요. 아이한테 안 주면 가르침이 돼버려요. 아까 우리 가르침은 심리적 기제는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해 가시죠? 아이들을 그렇게 잘 들어주고 해주면은 아이가 어머니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이다니까. 이 진정성은 말이죠. 이것이 빠지면 다 헛개비예요. 저도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본능이에요. 가난한 아이도 말이죠. 어머니가 환하게 입고 있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다가오지만은 엄마가 조금만 인상이 안 좋으면은 엄마한테 다가 안 와요. 실험을 해보면 그렇게 해요. 본능이란 건 기본적으로 아까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유전자 속에 심리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느껴버려요. 갓난 아이도 지금 위에 있는 아이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진정성으로 대하는가?
화난 웃음으로 웃는가 나를 위한 웃음인가 알아버린다니까. 그건 참 미안해. 이게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나 이렇게 해도 모르겠네.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애착이에요. 애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하고 엄마하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그래요. 어머니들